인도네시아는 한국의 다양한 방산을 요구하고 구매하기도 했지만 계약을 파토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락가락, 신뢰를 저버린 행위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니를 크게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가 정말 필요한 분야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그런 일을 초래한 것인데요. KF-21 같은 전투기 혹은 잠수함의 경우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며 간을 보는 게 가능했지만 다음의 두 분야는 한국이 최강자인데 인도네시아가 필요해지면서 초비상사태가 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반응이 기존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는데 이에 대해서 통합본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 방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탄약이 필요한 인도네시아. 현재 인도네시아가 탄약이 필요한 모양인데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한국에 달려들었습니다. 실제 최근 한국의 탄약 공급 업체이죠. 풍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탄약을 요청했으며 실제 카타르의 투자회사와 2,282억 원 규모의 소구경 탄약 공급 계약 체결까지 이뤄졌고 계약 기간은 이번 달 5일부터 2027년 6월까지 약 3년간에 걸쳐 탄약을 공급받는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런 움직임에 크게 당황하면서 어떻게든 한국과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는데 현재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큰 후회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곧 자리에서 내려오며 프라보오가 부임하게 되는데 국방장관이던 프라보오 대통령 체제가 되려 하면서 탄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탄약을 러시아를 비롯 벨라루스 등에서도 수입해 오고 있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프라보오가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 탄약 보급 국가인 한국을 찾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 및 언론에서는 한국과의 지금까지 관계가 좋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양한 사업이 맞물려 있으며 양 국가 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데다가 또한 한국과 방산까지도 수월하게 잘 진행된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그 맥락을 살펴보면 최근 빅딜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협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일종의 FTA인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세파를 비준했습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RCEP 비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양국 정부가 2020년 12월 세파 협정에 합의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이뤄진 일인데요. 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더욱 폭넓은 관세 철폐를 통해서 다양한 협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역협회는 인도네시아 수출 금액이 큰 플라스틱, 고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자원 관련 분야 등에 관세를 철폐해 더 많은 수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거금이 들어온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한국이 투자를 크게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방한 당시 한국 기업들이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올해 말부터 투자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를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는 실제 메머드급의 프로젝트가 한국과 다수 진행됨을 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조코이 대통령의 서울 방문 동안 한국 기업들로부터 총 67억 2천만 달러, 약 9조 원가량의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며 이 중 일부는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철강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등 인도네시아의 여러 전략적 부문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누산타라 개발에도 투자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한 기업은 LG라며 조코이 대통령은 LG의 투자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LG화학 포스코는 니켈 광산 개발을 협상 중입니다. 또한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철강회사와 합작하여 약 5조 원을 투자해 제2고로와 냉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가 한국에서부터 이뤄지며 인도네시아가 바라고 가장 시급해하는 수도 이전 문제, 니켈 광산 개발, 철강 사업, 전기차 사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한국이 관련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최대한 역량을 쏟아부으며 인도네시아의 요구사항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모습인데요. 따라서 조코이 대통령도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 규제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을 약속하는 동시에 한국 측의 적극적인 투자를 다시 당부했습니다. 잘해줄 테니 큰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심지어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애로사항이 생기면 투자부 장관이나 선임 장관인 해양투자조정장관에게 말하고 이 두 사람에게도 해결이 안 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인들을 적극 고용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경제협력을 하고 있으니 당장 연체된 KF-21 분담금 8천억 원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조코이 대통령 방한시에 전했으며, 조코이 대통령은 KF-21 미납금을 협의하고 앞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는 여전히 분담금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9조 원가량의 투자를 기다린다고 했으나 8천억 분담금 납부는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뉴스에 의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에서 1조 3천억 원 잠수함을 세대 계약했는데, 계약이 들어오기 전에 독일 지멘스사의 장비를 주문했다가 수백억 원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역시 수년간 잠수함 계약금조차 입금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대우조선해양 측은 그대로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다려보자고 합니다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해당 부분을 손실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측이 계약금도 안 받고 주문을 이행한 것은 분명 큰 잘못이긴 하지만, 국가 간의 계약서를 써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외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분담금,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국산 개발 헬기인 수리온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수리온까지 인도네시아의 주문이 이어진다면 사실상 한국 대부분의 공군 방산물자 주문이 되는 건데요. 수리온은 육군의 노후 헬기인 UH-1H 500MD를 대체하기 위해 126개 국내 산학 연관이 2006년 6월부터 6년에 걸쳐 개발한 국산 헬기이며, 개발비는 약 1조 3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12년 말 초도 납품된 이래 수리온은 군의 병력 수송과 공중 강습 등 각종 항공작전을 수행하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무 후송 전용 헬기, 상륙 기동 헬기는 물론 경찰, 해경, 산림 소방 등 다양한 파생형 헬기로 개발돼 활용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수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경공격형 헬기인 LAH가 등장하여 공격형 헬기의 부족함을 보완하려는 국면입니다. 물론 여전히 수리온에 대해서 비판은 이어지고 있으나 한국의 특징은 고치고 개선하며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형 헬기 차누크조차도 현재 부품에 문제가 생겨 전체 헬기가 운영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카이에 따르면 개선된 수리온은 지속적인 해외 수출 박람회에 전시 중이며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다른 저렴한 운용 비용과 사후 관리,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등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다시 인도네시아가 등장하면서 수리온에 대한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수리온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수차례 표현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경찰청 헬기로 수리온 납품을 인니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2019년 당시엔 한국매체 온라인에어에 따르면 카이에서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유력하다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공격기와 중형 헬리콥터 도입을 추진하는데, 카이는 KF-21도 인도네시아와 진행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헬기 사업에 유리한 위치이며 실제 인니 정부에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니에서 카이와는 특별한 관계로 가격도 크게 낮춰 판매할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수리온을 언급하더니 이제는 전 세계적 탄약 부족 문제가 떠오르자 한국의 풍산과 잽싸게 계약을 체결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며 인도네시아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누구나 알다시피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대우조선해양과의 잠수함 계약을 해놓고 사실상 공중 분해된 상황으로 한국은 수백억 손해를 봤습니다. 풍산에서도 계약만 믿고 탄약 생산에 들어갔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크라를 비롯한 유럽 전 지역에서 155mm 포탄을 비롯한 탄약 수요는 매우 강력할 것이지만, 현재 유럽의 물량 대기도 바쁜 상황에 인도네시아와 자칫 위험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탄약 공급처가 줄어든 상황에 한국이 반드시 필요해 진심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진즉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어야 했다는 말이 나오며, 이번에는 선불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아예 생산과 공급조차 하지 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 천무까지 필요하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대량 탄약 공급 요청에 이어 천무 도입까지 논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KF-21 사업을 사실상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걸로 보이며,
그 조건이 나머지 분담금 1조 원을 넘게 내지 않고 3분의 1 기술만 이전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이는 국가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계약 이행 모습으로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탄약 공급을 요청했으며 뿐만 아니라 다연장 로켓, 천무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황당한데 이면에는 인도네시아의 정권 교체를 비롯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에 인도네시아는 결국 큰 후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일단 인도네시아가 천무를 찾게 되는 상황은 한국의 탄약 공급부터 요청한 맥락을 봐야 하는데요. 한국의 탄약을 요청한 다음 뜻밖의 상황이 생기면서 천무까지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천무를 요청한 것은 프라보우 대통령 당선자가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서는 반드시 한국의 천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프라보우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탄약과 더불어 천무를 들이려는 결정적 이유와 한국 반응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실제 탄약 대량 공급을 한국에 요청하면서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실제 최근 한국의 탄약 공급 업체이죠. 풍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탄약을 요청했으며 실제 카타르의 투자회사와 2,282억 원 규모의 소구경 탄약 공급 계약 체결까지 이뤄졌고 계약 기간은 이번 달 5일부터 2027년 6월까지 약 3년간에 걸쳐 탄약을 공급받는다는 계획인데요. 일단 인도네시아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곧 자리에서 내려오며 프라보우가 부임하게 되는데 국방장관이던 프라보우 대통령 체제가 되려 하면서 탄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탄약을 러시아를 비롯 벨라루스 등에서도 수입해 오고 있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프라보우가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 탄약 보급 국가인 한국을 찾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 및 언론에서는 한국과의 지금까지 관계가 좋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양한 사업이 맞물려 있으며 양 국가 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데다가 또한 한국과 방산까지도 수월하게 잘 진행된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선 그 맥락을 살펴보면 최근 빅딜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협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일종의 FTA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비준했습니다. 더욱 폭넓은 관세 철폐를 통해서 다양한 협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거금이 들어온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한국이 투자를 크게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방한 당시 한국 기업들이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올해 말부터 투자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를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는 실제 메머드급의 프로젝트가 한국과 다수 진행됨을 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 조코이 대통령의 서울 방문 동안 한국 기업들로부터 총 67억 2천만 달러, 약 9조 원가량의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며 이 중 일부는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철강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등 인도네시아의 여러 전략적 부문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누산타라 개발에도 투자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최대한 역량을 쏟아부으며 인도네시아의 요구사항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모습인데요. 따라서 조코이 대통령도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 규제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을 약속하는 동시에 한국 측의 적극적인 투자를 다시 당부했습니다. 잘해줄 테니 큰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인들을 적극 고용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경제협력을 하고 있으니 당장 연체된 KF21 분담금 8천억 원을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조코이 대통령 방한시에 전했으며 조코이 대통령은 KF21 미납금을 협의하고 앞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는 여전히 분담금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1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분담금,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수리온을 언급하더니 이제는 전 세계적 탄약 부족 문제가 떠오르자 한국의 풍산과 잽싸게 계약을 체결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왜 갑자기 이제 탄약을 떠나서 다연장 로켓 천무가 등장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다양한 협력 가운데 천무 도입도 추진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이마스 등 다연장 로켓포가 전장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대한민국의 천무 역시 폴란드, 사우디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서 눈독을 들이며 발주 중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의 FA-50 등 관련 사업에 착수 중이며 동남아 국방의 강화를 추진 중인데요. 중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정세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선제적으로 국방을 한국산 무기로 강화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신들의 파트너가 빼앗기는 것에 적지 않은 경계감을 표하고 결정적으로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에서 부상하는 것은 프라보어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연관이 된다면서 오히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임기 말인데 70%에 달하는 등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이는 조코위 대통령이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는 색채가 강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이 아무래도 서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기에 더욱 그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프라보어 후보자는 자신의 국방장관이라는 포지션으로 여러가지 알 수 없는 이권을 챙겨왔고, 여기에 한국이라는 매우 좋은 파트너를 홀대하고 결국 말레이시아에 빼앗긴다는 말도 나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근 들어 연달아 한국의 배터리 공장과 산업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 두 번째 높이인 빌딩을 삼성물산에서 말레이시아에 완공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왕은 이러한 한국의 공장과 건물 완공식에 참여하면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분야에서도 김판공 감독이 돌풍을 일으키며 국가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나 프라보어 장관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과 크게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조코위 대통령을 위시로 현대차가 전기차 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 또한 LG 엔솔을 통해서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공장을 기획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자칫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중국에서는 내심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국면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부를지 모릅니다. 1대1로의 주요 거점으로 프라보어를 포섭하면 앞으로 저절로 중국에 넘어올 것이기 때문이고, 프라보어 국방은 결국 이권을 챙기는 사람이기에 중국과도 더욱 밀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조코위 대통령은 이를 인식이나 하고 한국과 기회를 상당히 추구해 왔습니다만, 프라보어는 한국과 척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인도네시아 여론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그는 한국을 배신하고 결국 KF-21 사업도 망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는 좋지 않은 사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수리온을 언급하더니 이제는 전 세계적 탄약 부족 문제가 떠오르자 한국의 풍산과 잽싸게 계약을 체결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며 인도네시아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로 인해서 여러가지 지연이 되어버리는 위험 감수를 굳이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탄약 공급처가 줄어든 상황에 한국이 반드시 필요해 진심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진즉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어야 했다는 말이 나오며, 이번에는 선불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아예 생산과 공급조차 하지 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탄약이 제대로 공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트리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